안녕하세요, 이너게임입니다. 치앙마이에 온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지, 코치라는 직업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퇴사하고 월 50만 원도 벌지 못했던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세 가지 마인드셋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꼭 퇴사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멘탈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퇴사하고 좀 당황스러웠던 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퇴사하기 전에 6개월짜리 계획을 짰거든요. 내가 퇴사를 하면 6개월 동안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엑셀판을 펴고 시트를 다 나눠서 월간, 주간, 일간 목표를 아주 치밀하게 짰습니다. 저는 꽤 성실한 편이라서 제가 계획했던 것을 전부 다 실행에 옮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7년 동안 회사와 코칭을 병행하면서 나름 코칭 경험도 많이 쌓았고 코칭 책도 한 권 출간했고 회사에서 브랜드장까지 하면서 나름 비즈니스 감각도 날카롭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꽝이었습니다. 갖고 있던 계획이 모두 다 망하고 아무런 돈벌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일에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존감에 조금씩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존감은 내가 버는 돈에 비례했던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틱나탄 스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삶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당신 앞에는 돈을 벌어야 하는 24시간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앞에는 삶을 살아가야 할 24시간이 펼쳐져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서 달아나고 싶은 유혹에 지지 말고 버텨야 하는 이유이며 지금 이 순간을 생생히 살아야 하는 까닭이다. 이 가르침은요, 자존감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그래,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퇴사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말자.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삶을 생생하게 만끽하자.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돈을 벌지 못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마인드셋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존엄한 삶을 만끽하는 것. 생각의 포커스를 계속 현재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이 있을 땐 그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땐 나의 노동을 잘 투자해 놓자. 노동, 투자. 이것이 제가 가졌던 두 번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노동 소비와 노동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회사에 다니는 건 노동을 소비하는 거죠. 노동을 소비한 대가로 급여를 받아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면 1시간의 노동을 소비하고 약 10,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노동을 소비한 대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큰 폭으로 대가가 높아지진 않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개판을 친다고 한들 그 노동의 대가가 큰 폭으로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노동 투자는요, 대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투자예요. 노동을 투입해도 최저시급조차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당장은 한 푼도 못 벌지만 어느 순간 시급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쇼핑몰에 상품을 올린다? 노동 투자죠. 곡을 쓴다? 노동 투자입니다. 당시에 저는 남는 게 시간이었어요. 강의나 코칭이 들어오면 노동 소비를 해서 돈을 벌고 일이 없다? 그러면 나의 노동을 잘 투자해 놓자. 그래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당장 돈도 안 되는 이 일에 주 4일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투자하니까 투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코칭을 신청하는 기업과 개인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10,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코칭 의뢰가 더 늘었어요. 노동 투자에도 복리의 법칙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코칭과 강의 의뢰, 유튜브 광고 수익, 이런 건 애초에 제가 기대했던 투자 효과인데 생각지도 못한 투자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저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의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는 일이 많아져서 노동 투자보다는 노동 소비에 시간을 더 쓰고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항상 있어요. 노동을 투자해 놓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최대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하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건 자동화시켜서 노동 소비 시간을 줄이고 노동 투자 시간을 확보하자. AI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노동 소비 시간을 줄이고 노동 투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지 못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마인드셋, 그것은 한 살처럼 시작하자였습니다. 30살에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것과 스페인어 회화를 배우는 것 중에 어떤 게 학습 속도가 더 빠를까요? 둘 다 수준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스페인어를 배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라는 건 계속 해봐야 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꽤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영어를 못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뱉어보질 않죠. 반면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스페인어는 서로 부끄럼 없이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초딩 조카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면서 어른들 앞에서 영어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혀를 굴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문법이 많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사 전달이 다 됐고요.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릴수록 외국어든 뭐든 학습 속도가 빠른 이유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 시도해보기 때문 아닐까요?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배우는 거죠. 6개월짜리 내 계획이 왜 실패했을까? 제가 일을 영어처럼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했던 일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잖아요. 바닥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있어 보이는 일만 하려고 했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행동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 생각만 많았던 거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나이에 이런 건 좀 큰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눈만 높았던 거죠. 다행히 빨리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30대 후반이 아니라 한 살의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스페인어를 하듯 하기로 했어요. 실컷 실패하면서 배우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보자. 아기가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짐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퇴사 당시 코칭 분야에서는 7살이었지만 코칭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1살이었으니까요. 한 살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3년이 지나도 1살, 5년이 지나도 1살일 수 있잖아요. 꾸준히 성장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1살이어도 괜찮다. 마음을 바꿔먹은 뒤부터 1살의 마음으로 다시 바닥부터 내려가서 제안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회사 대표님한테 제안서를 올리는 것처럼 기업, 개인, 독서 모임, 도서관, 동호회 이런 곳에 제 코칭과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제안을 했고요. 저의 코칭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만한 인플루언서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의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메일을 100통도 넘게 보냈습니다. 작은 규모, 적은 강의료도 마다하지 않고 다 나가서 강의했어요. 조금씩 레퍼런스가 쌓이고 저도 실전 경험이 더 늘어나면서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퇴사하고 수입이 없었던 시기를 이겨낸 3가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무너뜨리지 말자.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둘째,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노동 투자를 잘 해놓자. 셋째, 1살의 마음으로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마구 넘어지면서 실력을 쌓자. 정리가 됐죠? 제가 그렇게 그 시기를 극복할 때쯤 엄청난 내면의 자유를 느꼈거든요. 무엇이 그 내면의 자유를 이끌었을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강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점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치앙마이의 밤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